지금 제 화면, 쇼 화면 공유돼서 보고 계시는 거죠?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화면에는 공유 중입니다. 표시는 있는데 초록색의 테두리가 갑자기 안 보여서 제가 잠시 놀랐습니다. 자, 제목은 문서 작성과 편집이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온라인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그 문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원우 아니 학우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1차인 오늘은 환경 설정하고 활용에 대해서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서 작성 및 편집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제가 계획을 잡아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잡다 보니까 아이고, 소개는 제가 아이고, 계속 마우스를 컴퓨터를 켜놔서 그런지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그 문서 작성 위주의 환경 설정이라고 처음엔 큰 제목을 잡았었는데 너무 기능적이고 딱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소통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호 소통을 위한 줌 활용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 또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방평역 임원으로 또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도 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원우님들도 계시고, 대부분 호스트 역할보다는 참여자 역할을 좀 많이들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조금 더 상호소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좀 전에 넌센스 퀴즈를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호 소통을 위한 줌 활용으로 줌 기능하고 듀얼 모니터, 그 다음에 한글 환경 설정을 생각을 했는데, 암만 해도 줌 기능 쪽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줌에 대해서 좀 더 재밌게 확실하게 여러 가지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구나라고 짐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선은 제가 그냥 넌센스 퀴즈부터 하느라고 제 소개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저는 이름은 최민경이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방송대와의 인연은 지금 올해 현재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3학기까지 마쳤고요. 4학기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3학년에 편입해서 자격증 취득한 그런 상황인데, 그 배경에는 제가 그동안 뭐 이렇게 기관이나 기업 이런 데서 파워포인트 관련, OA 중에서도 파워포인트와 관련한 강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작도 좀 했고, 그 다음에 강사 역할, 강의가 재밌고 교육하는 게 재밌기는 한데 배우는 게 좋은데, 강의에 대한 제가 마케팅? 이걸 혼자 영업을 못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해서 지원 업무, 행정 지원 업무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 쪽으로 대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방송대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예전 했었던 게 조금 도움이 돼가지고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인평원에서 근무도 조금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강의도 가능하고 문서 작성도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객관적인 하드웨어적인 소개였다면, 약간 제 가치관, 마인드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장마철에 먹구름이 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그 장마철에 비가 잠깐 멈췄을 때 베란다, 옥상 여기에 잠깐 서 있는데,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은 먹구름이 동동 떠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좀 기다란 짝대기로 꾹 누르면 닿을 것처럼 가까운 데 쏙 지나가는데, 아니 구름이면 그 수증기 물방울인데 저렇게 검을 수도 없고 가라앉듯이 저렇게 무겁게 떠갈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먹구름이 쟤는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혹시 수증기가 굵고 크다면? 이라는 생각이 그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면 빛이 통과 못해서 꺼먹고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라는 그런 순간이 돼서 아 나처럼 아는 걸 통해서 저렇게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딴 사람들한테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전부터 관심 있었던 컴퓨터를 배우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교육과 관련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도 배우는 게 좋지만 딴 사람들한테도 저처럼 아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걸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 또 강의에 대한 재미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했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신 분들인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성함하고 계신 곳,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방송대와의 인연이랄까? 현재 재학 중이신지 졸업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죠? 다들 마이크를 꺼놓으셔서 잠깐씩 마이크 켜시고 해주시고요. 우선은 아까 회장님 계셨던 것 같은데 아, 예. 회장님은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예. 아, 우리 교육팀장님 김창곤 팀장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학과 올해 졸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이천에서 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 활용 AI 관련해서, 온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찬곤이고요. 닉네임은 이제 고니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익자님이 제 화면에 그 다음으로 보이시거든요. 계속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익자고요. 나이는 70이 조금 넘었고요. 여기는 인천 계양구예요. 네. 제가 학교 지금 재학생인데 3학년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못 나타나고 지금 이렇게 잠깐 얼굴만 비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선배님들 앞에 나타나기가 좀 그렇네요.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현재는 제가 그 계양구 노인복지지회에 이사를 있고 중앙아파트 노인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네. 만나다 보니까는 제가 옛날에 봉사 활동을 할 때 그 강사님들이랑 또 저희 여기 오셔갖고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나도 배워서 나도 배워서 저분들보다 좀 낫게 좀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2003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전에 70년도에 제가 잠깐 교육학과에 들어갔다가, 국문학과 들어갔다가 여의치 못해서 또 나왔어요. 또 얼마 전에 또 유아교육과를 또 갔는데, 남편이 자기도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내가 또 못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강사님들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뭐 남편이 쫓아와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선배님들 앞에서 어떻게 제가 방향을 지금 잡아갖고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장이 열렸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희 오셔가지고 무료로 강의를 해주실 분들 있으면은 부탁드립니다. 좀 미안하죠. 페이를 주고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말씀만 드리고 시간 날 때 이렇게 오셔서 좀 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많이 했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알리셔야 또 호응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에 제가 볼 때 바로 옆에 계신 조수연 선생님, 조수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간단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교육학과 재학 중이고, 광주 전남 소속 재학생이고요.
네. 4학년이고 지금 회장입니다. 네, 다 되신 건가요? 네네네. 네, 광주 전남에 계시다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그리고 이은희 선생님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경기지역대 4학년 재학생이고요. 예.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유아영어 강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그랬어요? 오, 그래요? 보통 줌에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잠깐 인사 소개 부탁드렸고요. 그 밑에 이정미 이사님이시죠? 예, 저희 교육팀의 이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서울지역대학 회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때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예절 지도사로 21년 차입니다. 그리고 전래놀이도 한 13년 정도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대학의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저 무료 교육 많이 나갑니다. 말씀하시면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가고 아주, 있습니다. 그래, 와, 예, 그러니까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쪽으로는 좀 약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또 도움이 연결이 되는 것 같으네요. 예, 그 다음에 아까 퀴즈 잘 맞추셨던 정소정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 KN 오유 평생교육사 협회 간사로 회장님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시군요. 강의 듣는 걸 좋아해서 특히나 이제 교육팀에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직장에서 그 OA 관련 헬프데스크 업무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소프트웨어적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OA 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게 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이는 그 정성채 선생님, 지금 약간 외부이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살고요. 아, 예, 이제 다음 달 8월 달에 교육학과 졸업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평생교육사 실습 평가회 때 우리 윤선미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교육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업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교육학과에 편입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교육학과가 제 적성에 가장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 보였고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이제 다음 달이면 나올 텐데 그래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자격증이 있다 하면 그래도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이 모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같은 광주 전남에 계신 현혜숙 선생님,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아, 써주시니까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대학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재 직장인인데 제가 하는 일은 그 삼성전자 협력업체인데요. 협력업체에서 설비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에 관련된 일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길이 있다면 이 길로 선배님들처럼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약간 바뀌었는데 김미훈 이사님 눈에 보이네요. 예, 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방송대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방송대 대학원 평생교육학과를 이제 또 마쳤고, 얼마 전에 그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교육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지역 그 MO로에 이제 같이 하고 있고 방평협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하는 일은 이정민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다도와 예절 그리고 전통 혼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쪽 일을 많이 했었고요. 노년 교육 쪽으로 이제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이제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이 재학생 분들이 많으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졸업생으로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졸업생 분들보다 재학생 분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처음에 방평협이 현역 재학생들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졸업생도 하신다고 그래서 아 나도 졸업해도 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좋아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많이 같이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명희 선생님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카메라도 켜셔가지고 마이크는 안 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막 카메라 김은주 선생님 소개하시려고 카메라 켜신 거죠? 감사합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성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25기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한 학기 보냈고 이제 2학기 준비 중이고요. 네, 저는 학부 졸업함과 동시에 발달장애인 센터에, 성인 발달장애인 센터에 취업을 해서 지금 2년 차, 3년 차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이제 일하고 있는데, 네, 일하고 있고요. 네. 대학원도 들어간 이유가 조금 이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좀 생각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공부는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대학원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가지고, 네. 지금 옆에서 남편도 대학원을 휴학을 하던 직장을 포기, 퇴직하던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옆에 계시나요, 그분? 여태 화면 껐던 이유가요. 응. 방에 모듈 설치해 주느라고, 아니, 어, 집에 옆에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지금은 아, 나갔어요. 그래. 아유, 계셨어야 되는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지금. 그랬다가 나중에 후회하신다고 전해 주십시오. 네네. 옆에서는 서포터즈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언제 자기 회사 간두는지 빨리 제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셔서 좋으시겠어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우님 혹시 소개 가능하실까요? 아까 퀴즈는 잘 풀어주셨는데, 채팅창으로 써주셨네요. 컴맹 탈출이라고요? 컴맹 아니실 것 같은데요. 네, 김영우님 그 제주 지역에 계시다고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좋은 기회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혜진님 혹시 마이크 아니면 채팅창으로 소개 가능하실까요? 다른 이수연님하고 전정희님은 아마 저희 동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채팅창으로라도 간단하게 본인 계신 지역하고 현재 방송대와의 관계 뭐 이런 거 간단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쁘고
회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마지막에 드린다고 하고서 넘어갈 뻔했습니다. 회장님 인사말 한번 네, 해주시죠. 저는 뭐 다 워낙 아실 것 같으니까 이따가 마무리에 이제 공지사항 한번 할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최민경 선생님 강의는 저도 처음 들어요. 그래서 기대가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정성재 선생님 3학년이라고 하셨죠? 네, 정성재 선생님. 네, 회원으로서 같이 함께하면 더 좋겠다는 거. 우리 제가 네, 이번 주 일요일 날에 광주 전남 내려갑니다. 광주 전남 내려가니까 그날 또 우리 현애 어떻게 쓰시죠? 예, 현애 뒤에 뭐 점점점밖에 안 보여요? 예, 그 선생님하고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제목을 제가 처음에는 문서 작성과 편집 이렇게 잡았었는데 오늘의 제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호 소통을 위한 줌 활용에 관련해서 제목을 잡아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가 될 부분이 줌 기능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듀얼 모니터 설정인데 이 부분은 아마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를 쓰다가 안 쓰면 운전하기 되게 불편해 하듯이 듀얼 모니터도 안 쓸 때는 모르는데 쓰고 나면 듀얼 모니터 없이 써라 그럼 무척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짤막하고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을 같이 실습하면서 해볼 수는 없어서 줌 기능 쪽으로 실습을 좀 많이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크게 제목은 두 가지로 잡았고요. 네, 그 중에 줌과 관련해서는 주석 작성이라든가 그리고 화면 공유 직접 내가 하는 거 그리고 아마 별반 안 해보신 공유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속으로는 생각을 해봤는데 공유와 관련한 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 설정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 아까 퀴즈 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 보고 제가 놀라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의 궁금해요. 제가 뭐냐면 당신의 줌 활용력이 궁금해서 아까와 같은 잠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퀴즈를 준비했답니다. 자, 이렇게 동물 3마리, 기린 3마리가 있어요. 이 중에 다른 그림 찾기. 2개는 똑같은데 하나만 다른 게 있는데 찾으신 분은 성함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가 다른지를 찾았어. 표시도 가능해 하는 분은 정소정님은 아시는 거죠? 조금 기다려 주시고 잠시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림도 3개밖에 없고 뭐 금방 티가 날 것 같기는 한데 자, 다들 찾으셨나요? 시간 잠깐 드리고요. 찾으셨으면 혹시 표시하실 수 있는 분은 표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저희 팀장님 잠깐 주목해서 눈여겨 봐주세요. 어느 분이 잘하시는지. 네, 정소정님하고 우리 팀장님은 지금 표시를 하신 게 회장님이셨나요? 다른 분들도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성함들 제가 성함을 써주세요 그랬더니 채팅창에다 써주시는데 채팅창 아니고요. 제가 공유한 화면 보면 네, 맞아요. 여기 아래에 성함을 써주세요라고 아예 칸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다가 성함을 써달라는 거였는데 이걸로 봐서 표시는 가능하지만 이름 쓰시는 거는 조금은 힘드시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좀 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막 많이들 쓰시네. 그렇다고 이렇게 낙서까지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자, 여기도 이제는 성함 써주실 수 있죠? 네. 좌절. 자, 여기도 찾으신 분 표시면 나중에 이름만 써주세요. 먼저. 그래야 못 찾은 분도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찾으신 분 성함을 저기 화면에 이 네모칸 안에 성함을 써주세요. 네.
확실히 저희 팀장님 빠르시군요. 요 안에다 써주세요. 글씨를 쓰셔야 돼요. 누가 눌렀다고는 표시가 나오지만, 아이고, 왜 이름을 겹쳐서 쓰셨어요? 회장님. 색깔도 바꿔주시고, 네. 다른 곳에다 써주셔도 돼요. 다른 분들은요? 알긴 아는데도 표시를 못하겠어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표시하는 거 있죠? 표시하셔도 돼요. 네. 두 분만 가능하신 거예요? 이름 표시는 뜨는데 본인 이름을 쓰는 거는 또 한 단계 어려운가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줌을 그동안 어디까지 써보셨는지 파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 흔적을 좀 지워야, 어이구, 뭐 지우려고 그랬더니 이제 막, 아, 맞아요. 몇 번인지는 체크를 안 했군요. 3번, 어디죠? 혹시 다른 분, 이명희님, 김은주님 표시를 해주세요. 어디가 다른지. 성함도 쓰셨으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 왜 3번인지 어디가 바나나? 어디가 다른가요? 아, 네. 요 동그라미는 어느 분이 그리셨을까요? 제가 성함을 못 봐서. 손 들어주세요. 표시를. 김미연 이사님이, 이명희님. 알겠습니다. 김영훈님, 예, 코가 다르죠. 하얀색 부분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체크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진짜. 아이고. 자, 이제, 네, 주석 작성. 방금 제가 그림을 드리고 거기다가 성함을 써주세요, 내지는 표시를 해주세요 했던 부분이 바로 주석이라는 거, 주석 작성이라는 거는 아시죠? 예, 눈치로도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 작성, 화면 공유, 환경 설정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주석 작성과 관련해서 할 텐데요. 우선은 아마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 보통은 화면 공유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펜 모양이 하나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확대가 안 되는군요. 네, 이렇게 커지고 요거를 또 한 번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도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얘네가 처음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길거나 아니면 좌우로 길거나인데 요게 내가 위치가 좀 마땅치 않아 그러면 요 경계선에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 지가 알아서 옆으로 길거나 위아래로 길거나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그 주석 도구들을 꺼내셔서 거기에 있는 걸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남의 화면 공유했을 때 거기에 내가 주석을 달 수 있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유를 했을 때는 이렇게 주석 달기라는 메뉴가 툴바에 나타납니다. 그럼 그거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그 주석 툴이 나타나거든요. 주석 도구가. 그럼 거기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눈치로 그냥 딱 봐도 아시겠죠? 색깔이랑 뭐 글씨 쓰거나 표시하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씩 같이 해보시는데 우선 요거는 여기 제목에도 써있죠? 스탬프. 스탬프, 즉 도장 찍듯이 찍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아무 데나 찍으면 재미없고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답니다. 요렇게. 여기 별 모양은 여기서 별 모양 찾아서 찍으시고 하트 모양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딴 모양 찍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양하게 안에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찍으셔도 돼요. 열심히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세요. 찍어보세요. 네. 다양하게는 안 하시나요? 다른 것도 별하고 하트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스탬프는 모양 있는 스티커처럼 그대로는 되는데 색깔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색깔은 안 바뀌죠.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인기 투표를 한다거나 필요에 따라서 스탬프로 표시를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막 여기 엉뚱한 데도 막 하트 날리고 저한테 주시는 하트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과 애정이 너무 많아서 넘쳐 흐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 요 흔적들이 남기 때문에 다 지워줘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는 그리기 도구. 자, 좀 아까는 도장을 찍었다면, 요번에는, 예, 아까 그 스티커 옆에 여기 연필 부분을 누르시면 선의 굵기, 화살표, 네모, 동그라미 선만 할 거냐 아니면 반투명하게 칠한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색칠된 걸로 할 거냐 이런 도형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도형만 선택하면 아쉽죠. 뭐가 필요할까요? 예, 색깔. 그리고 선의 두께라든가 글씨도 이렇게 여기서 굵게 볼드 하거나 아니면 이탈릭 기울여져서 아니면 글씨 크기도 다 여기서 지정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서 또 한번 직접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원하는 모양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뭘 그리실지 조금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글씨를 써봤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 모양 그리기 이용해서 선만 그리지 마시고 해도 그려보시고 해, 달, 별, 꽃, 배, 차, 집, 구름, 나무, 무지개 네, 다양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시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제가 상상했던 해가 나왔네요. 색깔도 바꿔보시면 좋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표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막 어디다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조금 지정을 해주시면 좀 더 전체적으로 의견 표현하거나 하는 걸 보기에 좋겠죠. 아, 저기 선 3개짜리는 아마도 무지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 그쵸? 무지개. 아, 칠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직접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보다는 아까 요 그리기 도구 안에 있던 동그라미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플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계절하고요. 표시 있는 거를 제가 또 우선은 지워 드려야 되겠죠? 여기 봄은 초록색, 여름은 빨간색, 가을은 갈색, 겨울은 검정색 아니면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색깔에 맞춰서 글자에 동그라미든 네모든 한번 표시를 해줘 보세요. 색깔 바꿔보면서 색깔하고 모양, 동그라미 네모 직접 그리지 마시고 동그라미 네모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코스모스 이명희님, 네, 빨리 하셨네요. 네. 저 수박에 여러 개의 선을 그으신 분은 동그라미나 네모 가능하면 이용해서 한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선 굵기도 좀 바꿔보시고요. 색깔도 바꿔보시고. 다양하게, 예, 마름모 모양도 하시네요. 자, 이제 감 대충 잡으셨죠? 요거 주석 표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는 여지껏은 약간의 장난기 같은 준비 운동이었다면 이제 잠깐요. 예, 감사합니다. 지울게요. 그리고 다음 이제는 퀴즈. 네. 우선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요 옆에다가 표시를 좀 해줘 보세요. 예, 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성함, 이름 쓰시고 난 몇 개 찾았어? 한번 써줘 보세요. 실습을 조금 많이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소통하는 표시. 표시도 한번 해줘 보셔도 좋을 것 같으네요. 그냥 속으로만 세면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예, 김효우님 몇 개 찾으셨습니까? 네. 아, 3개. 3개보다는 많아요. 예. 저기 초승달 찾으셨고, 아, 원숭이 귀도 찾으셨네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 계속 찾으세요. 같이. 다른 분들 못 찾으신 것도 내가 먼저 찾았다 싶으면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정성진님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죠? 화면이 아마 작아서 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도 그렇지만 다음번에 문서 작성 때는 가급적이면 PC나 노트북으로 들어와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모두 표시가 몇 개가 됐죠? 6개네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모두 그래서 몇 개죠? 8개인가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저는 정답이 7개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어느 거가 잘못된 걸까요? 아닌 거는 뭘까요? 예, 7개예요. 엉뚱한 데 표시한 거는 뭘까요? 지워주세요. 찾아주세요. 엉뚱한 데 표시한 거. 아, 네, 네. 잘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잘 맞추셨나요? 네. 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표시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표시는 하는 거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그러면 이제 글씨 쓰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는 아까 이거 도구에서 보시면 여기 펜 부분 눌러주시면 되겠죠?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고 펜의 글씨는 여기 색깔로 바꿔주시면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썼을 때 제가 아까 여러분들 표시한 거 지웠잖아요. 지우는 거는 여기 요 지우개랑 휴지통이랑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우개는 네, 표시한 거 만약에 여기 선 하나 이쪽에 선 하나 있다면 따로따로 누르면서 지워야 되는 게 지우개. 그 다음에 휴지통은 엎어서 비우잖아요. 그것처럼 요걸 눌러주면 전체를 다 지울 건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지울 수도 있고 제가 한 것만 지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글씨를 쓰실 수 있도록 조금 난이도도 높여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네, 자, 동물 이름을 써보세요. 아니, 그리기로 하지 마시고 텍스트, 글씨 쓰기. 아까 연필 모양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최익자 선생님. 네, 네, 예. 그 주석 도구에서 텍스트 쓰기. 예. 그거 누르면 네모난 칸이 하나 생기죠? 커서도 생기고, 그 안에다 글씨를 쓰시면 돼요. 동물이 모두 몇 마리인지 한번 찾아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올라간 거는 뭘까요? 제가 대신 지우개로 지워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이사님, 도구 중에 펜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돼요. T자 있는 거 T로 누르시면 텍스트, 글씨를 쓸 수 있는 네모난 칸이 생깁니다. 그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길다란 선은 제가 지워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근데 모두 10마리예요. 보통 많이들 9마리까지는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10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비윤 이사님 9마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1마리가 못 찾는, 이 동그라미가 눈인가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네, 열심히들 찾아주시는데, 바닥? 자, 보통 9마리까지는 잘들 보이죠? 잘 못 찾는 부분이 뭘까요? 동그라미가 숫자였구나. 네네네. 잘 못 찾는 부분이 바로 요거 토끼. 여기 토끼 귀 보이시죠? 여기 토끼 귀. 딴 걸로 해야 되겠다. 여기 토끼 귀. 요거까지 찾아서 10마리. 네. 잘들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줌에서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주석 작성하고 하는 거는 아마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주석 작성과 관련한 거는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도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잠깐 보시고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지우고, 네. 여기 혹시 여러분들은 요 표시 보이시나요? 주석 작성 도구에? 그건 없어요. 그쵸. 요거는 호스트 경우 발표 제가 지금 제 화면을 발표자. 공유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발표자가 요 부분을 눌러주면 저는 옆에 있어서 요걸 눌러주면 요렇게 빨간색 포인터가 다니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키기에 좋겠죠. 그래서 그 공유한 사람한테만 나타나고 참여자는 요 부분은 쓸 수 없다는 거 참고로 그거까지만 말씀을 추가로 더 드렸습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 부분인데요. 자, 화면 공유는 많이들 해보셨죠? 네. 자, 우선은 제가 파악한 화면 공유 방법은 이겁니다. 네네. 조금 늦게 화면에 표시가 됐었나 봅니다. 자, 모니터 화면 전체 공유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 화면 2개를 쓰면서 하나는 전체 풀로 그 슬라이드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 전체를 공유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모니터 화면 전체를 공유한 상황이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간혹 뭐 한글이든 파워포인트든 아니면 인터넷이든 그 부분만 공유하는 거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네, 몇 분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소리만 공유, 우리 팀장님 빼놓고 소리만 공유하는 것도 해보신 분? 아니면 나 처음 듣는데요? 소리만 공유. 아하, 그러시군요. 네. 딴 분들은, 손 안 드신 분은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알기는 아는데 해보지는 않았던가요? 아, 네네. X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일부만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화면 공유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근데 의외로 나는 참여는 많이 했지만 공유는 한 번도 안 해봤어 하시는 분도 은연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냥 간단하게 내가 아는 거 저거 맞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일 처음에 공유 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고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모니터 화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띄워놓은 창 아까 제가 캡처를 했을 때는 화면 창이 3개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공유 밑에 있는 요 공유라는 글씨만 누르지 않으면 저처럼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유 눌러서 화면 한번 보셔도 돼요. 근데 제 화면하고 보시느라고 본인 화면을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우선 첫 화면 여기 화면 탭에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에 전체 화면 요건 애플리케이션 창 그래서 파워포인트든 탐색기든 인터넷이든 이런 것들 각각을 별도로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혹 파워포인트를 내가 2개를 띄웠는데 아니면 아래 한글을 2개를 띄웠는데 모니터 전체를 공유하지 않으면 파워포인트 창 하나만 띄워놓고 다른 창을 짚으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다 없다? 네, 못 보죠. 네. 그게 어플리케이션 창 선택할 때 그래서 조금 생각을 여유 있게 크게 선택하시고 공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문서 탭. 네, 문서 탭에는 화이트보드랑 문서 노트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 요거는 잘 안 쓰게 되고 화이트보드도 저도 시도는 해봤는데 그닥 장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급 탭인데 여기에 아까 제가 5가지 중에 3가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일 처음에 컴퓨터 오디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 화면을 보여주기는 싫은데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미리 오신 분들한테 저희 팀장님께서 교육팀 팀장님께서 음악을 들려주셨죠. 공유를 해주셨죠. 그런 경우 여기 고급 탭에서 컴퓨터 오디오, 물론 그 전에 유튜브라든가 뭔가 음악을 틀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 오디오 눌러주시고 공유를 하면 내가 듣는 음악을 다른 참가자들도 다 들을 수가 있어서 처음에 보통 우리 줌 수업할 때 딱 들어가면은 다들 멀뚱멀뚱 눈만 깜빡거리고 조용할 때 어색하잖아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디오로 배경 음악을 조금 틀어놓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좀 더 들어오신 분들이 맞이음악 같아서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 오디오. 두 번째는 화면 일부인데 뭐냐면 모니터 전체 말고 나는 요 부분만 공유해서 사람들하고 보고 싶어 할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강사분들 아니면 발표를 해야 될 때 나는 다음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작업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내 작업하는 것까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는 싫어.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일부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두색 네모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거를 끌어서 크기를 딱 맞춰주면 저는 화면 전체를 예를 들어서 이 화면 전체를 볼 수 있다면 공유를 이 초록색 네모 안에 움직여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것만 봐요. 그러니까 강의하거나 발표를 할 때 사람들은 요것만 보고 나는 요 옆에서 다음 화면이 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글씨가 오타가 났다 그러면 커서 놓고 바꿔도 사람들은 바뀐 글자 바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화면 일부만 공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요게 확정하기 전에 움직일 때는 약간 주황색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딱 이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이런 연두색으로 변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면 공유 중에서 방금은 저는 파워포인트 공유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유튜브에 동영상만 보여주고 소리는 나가고 근데 화면 전체는 보여주기 싫다 그럴 때 물론 처음 사람들 별로 없을 때 준비할 때 하시면 좋겠죠. 그럴 때 화면 일부 해놓고 여기 소리 공유하고 비디오 공유에 최적화를 해주시면 유튜브 영상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소리도 자연스럽게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서 선택하시고 공유를 하시면 보다 자연스러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화면 일부 공유할 때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배경으로 설정하는 거는 방송이나 아니면 전문 영상 강의하시는 분들한테서 볼 수 있었던 거를 이 줌에서도 구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걸 누르면 당연히 파워포인트 파일을 찾으라고 하겠죠. 탐색기에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이런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다. 그럼 걔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쇼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제 얼굴, 발표자 얼굴이 떠요. 예전에 캡처해 놓은 겁니다. 해놓으면 저는 슬라이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샘플이기 때문에 3페이지짜리인데 현재 3개 중에 첫 번째 페이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꺽쇠 눌러주면 다음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내 비디오 크기 조정은 내 얼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크기뿐만 아니라 위치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방송을 통해서 보듯이 요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 얼굴도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보여달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더 있다라는 것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걸 눌렀을 때 요게 나오는 건데 제가 그냥 전체를 캡처를 하다 보니까 설명을 늦게 드렸네요. 요 점점점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온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셨으면 하는데 제가 제 줌으로 열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희 팀장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혹시 실습 한 3분씩 들어갈 수 있는 방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팀장님? 소회의실. 지금 우리가 모두 17명인가요? 한 15분 해서 5개 방? 너무 많은가요? 방 3개 정도 해서 한번 만들어 주세요. 3개 정도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방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설명 마저 하고 조금 이따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할당이면 그냥 마음대로 어디에 지정이 될지 나는 모르고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수동으로 할당하게 되면은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그냥 찾아 들어가기만 되는 그런 걸로 소회의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참석자 명단에서 갖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다가
소회의실에 들어가셨을 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질문하거나 그러면 다시 빠져나오시면 이렇게 전체, 그리고 저는 요 메인 방에 있을 테니까 궁금하거나 이상 있으면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요렇게 해서 보시고 요 내용으로 5가지 공유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요 공유 특히 소리, 화면 일부,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 것만 일부 선택해서 공유하셔도 돼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특히 강의하시는 거나 발표하시는 분들,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모두가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 실습은 15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호응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석 표시 꼭 실습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회의실로 예, 들어가서 한번 직접 공유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호스트가 팀장님으로 되어 있죠. 네네. 네, 그러면 공유해서 여러 사람이 공유 표시로 혹시 가능하신가요? 제가 풀어놓을게요. 네, 모든 참가자가 할 수 있게끔 풀어놓을게요. 네, 네, 네. 그렇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컨트롤이 잘 안 보여서. 아, 다 풀어놨어요. 네, 네. 그렇게 하면 그 방 안에서 공유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혹시 최익찬 선생님은 화면 공유하는 거 힘드시면 소회의실 들어가기 곤란하시면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공유해보세요. 그럼 피드백 바로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화면 공유 한번 해보세요. 밑에 공유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고급에 가셔서 유튜브 틀어놓고 소리 공유 한번 해보셔요. 유튜브 먼저 인터넷에서 한번 해놓으시고 소리 공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화면 일부 공유 해보시고 그러면 되죠. 이거 왜 시간을 자꾸 연필로 바뀌죠, 이게가? 그 옆에 눌러보세요. 도구들이 연필로 바뀐다고요? 예. 아, 공유 누르시고 선택이니까 그냥 클릭하시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아요? 네, 바뀌어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공유라는 글자를 눌러주셔야 시작이 됩니다. 제가 5분을 해놔서 아마 바로 돌아올 것 같아요. 아, 네. 돌아가면서 하려면 5분은 짧을 것 같은데. 예, 그렇긴 한데, 네. 네. 공유 버튼이 안 보이시나 봐, 우리 체육자 선생님. 네. 음, 아래쪽에 보이지 않나요? 지금 PC 맞죠? 예, 맞아요. 근데 하단에 공유 음.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 봐. 아, 네, 들어왔습니다. 네.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공유를 멈춰야 되겠네요. 네, 공유, 네, 화면 떴고, 네, 맞아요. 화면 아, 떴습니다. 네. 거기서 유튜브 한번 그 크롬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실행을 해보세요. 뭐, 네. 크롬 브라우저를 예, 크롬 한번 열어보세요. 누르시고 유튜브에 가셔서 소리 한번 공유해보세요. 소리하고 공유하는 것. 지금 모니터 화면 공유하신 거죠? 네, 공유 끝내셨고 다시 공유 누르시고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인터넷을 빨간색 먼저 실행해서 공유 준비를 놓으세요. 중지라고 뜨네. 저희 소회의실 다녀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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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많이 다들 해보신 거예요? 다 아시, 간단했나요? 네, 다 아이고, 아시는, 김면 이사님 마이크가 꺼져서 못 들었어요. 아, 말씀하셨는데.
할 게 많지가 않아서 아, 저희가 화이트보드 열어보고 대화해보고 음, 그 정도 했습니다. 소외실 닫을게요, 그냥. 네. 네. 최민경 선생님 닫을게요, 초회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회의실에서 화면 공유도 안 해보셨던 분들 위주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자, 아이고, 후회실에서 화면, 공유하는 메뉴가 안 보였었는데 혹시 보셨었나요? 소회의실에서도 똑같이 아래쪽에 공유라고 나타나지 않나요? 메뉴 중에? 준 아, 툴에? 저는 못 봤는데 혹시. 음, 조수연 선생님 보신 거죠? 예. 똑같아요. 여기 메인에 네. 있으나 소위실에 들어가나 그 줌 메뉴 바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잘못 눌러줘서 나왔나 봐요. 아이고. 네. 자, 자, 그러면 다 돌아오셨어요. 네. 제가 한쪽 모니터에 모든 걸 다 모아놓고 네, 공유 때문에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게 좀 많아서 작업에 시간이 걸려요. 거기다 약간 예전엔 잘 됐던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됐고, 그래서 뛰어는 남고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제 공유 화면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아까 보셨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종종 다른 분들 발표할 때, 저도 발표 수업 때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발표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에 어떤 부분을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저는 요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뭔가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말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채팅창에 작성을 해주시든가. 여기서 네, 어떻게 공유할 때 네, 어떻게 하면 내용만 좀 더 보이게 좋을까요? 했으면, 네? 내용만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용만 보이게 어떻게? 그걸 몰라요. 보통 오른쪽 파워포인트는 위에 옆으로 올, 기니까 쇼 그렇지. 기능을 하거나 문서랄까 종이 자체가 가로로 길게 돼 있어서 보기 편한데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길게 하면 요만큼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아래쪽이 안 보여서 그것도 좀 불편해요. 근데 이 상태로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이 상태에서 조금 한 번만 신경을 쓰면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아래 한글을 공유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메뉴바 가리기? 네? 여기 위에 있는 메뉴바를 네네. 최소화시키면 여기 상단 부분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걸 눌러서 불러왔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메뉴 바가 보이는 건 편집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기에 조금 불편하니까 이왕이면 요거라도 조금 줄이면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본 발표 자료에서 이걸 줄인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 어쩔 수 없이 저도 아래 한글로 발표했을 때 제 순서가 됐을 때 그냥 이렇게 하고 발표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딴 사람들도 줄여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쭤봤습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뭐 실습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기는 했었는데 좀 전에 다시 그 소위실 들어가기는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환경 설정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아니면 아까 못 하셨다고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 공유해서 소리나 화면 일부, 특히 화면 일부나 파워포인트 요 부분 공유는 조금 해보셨으면 했거든요.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아, 이 원격 제어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기능인데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사라져서 딴 데선 지웠는데 여기서는 못 지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소회의실 들어가서 화면 일부나 파워포인트로 공유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여기서 누가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아, 이 화면, 여기 지금 공유 화면 다 열어놨으니까, 예, 예. 여기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파워포인트 파일 누가 가지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있으시면 네. 혹시 한번 가능하신 분 한번 하나씩 해보세요. 해주시면. 한 분은 소리 공유하시고, 음, 아까 정소정님 소리 공유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답을 빨리 해주셨던, 안 보이시나? 이은희 선생님은, 화면 유튜브 소리 빼고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어머, 죄송한데 저는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네. 네네. 그러면 혹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자, 소리만 공유는 가능하시죠? 이왕이면 한 번씩 해보고 다음 기회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답변? 그런 부분 재미랄까? 그렇게 하셨으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김미훈 이사님 혹시 화면 일부 유튜브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아까 파워포인트 가상 배경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파워포인트를 제가 일단 하나 가상 네, 배경으로 열어놔보세요. 공유를 해볼게요. 네, 네. 가상 배경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선은 공유 누르시고 고급에 가셔서 네. 파워포인트 선택하시면 되죠. 고급에 가서 파워포인트. 예, 그거 누르시면 파워포인트 파일을 찾는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하나 찾으시고, 그게 제일 재밌을 거예요. 파워포인트 공유. 예, 정소장님 유튜브 화면 공유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은 제게 날아가네요. 여러 사람이 소리만 동시 공유하고 공유 가능할 싶었는데. 텐데요. 제가 하면 또 다른 분 하고 참고로 있는 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공유를 하면 위에나 아래에 사람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탭처럼 눌러주면 다른 사람의 공유한 화면을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보인다. 예, 그렇죠. 배경에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건가요?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예, 맞아요. 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서 모임에 네, 자리 자리 배치도를 배치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네, 예.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얼굴 사진 부분을 위치도 한번 옮겨 보시고 크기도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예.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시나요? 요렇게 지금 크기를 겹쳐서 보이실 것 같은데 조정을 하고 요렇게 위에 이름이 나옵니다. 공유하는 자리를 사람. 바꾸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이렇게 골라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는 공유할 때 소리만 공유하실 거예요? 아니면 네, 소리만? 그럼 소리만. 고급 탭에 소리만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대신에 소리를 공유하실 거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음악이나 틀어 놓으셨어야지. 틀어 놓고 소리를. 공유 옵션에서 소리 공유를 누르면 되나요? 그리고 맨 밑에 공유 눌러야 시작이 되죠. 네네. 근데 아까 화면도 나온 것 같아서. 지금 공유는 제 화면이 공유되고 있을걸요? 그런가요? 선생님도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소리만 하고 일부 옆에 소리 체크하는 거는 또 달라요. 음악을 키셨죠? 나옵니다. 음악은. 근데 화면까지 근데 같이 이제 하시면 화면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네, 소리만 공유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화면 공유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소리만은 고급 탭에서 하셔야 돼요. 공유 눌렀을 때 위에 네, 화면, 문서, 그 다음에 고급 있잖아요. 다시 네, 공유 고급을 부분 눌러보세요. 눌렀어요. 네. 공, 지금 화면도 공유, 공유됐어요. 그러니까 소리 멈췄네요, 플레이가. 네, 제가 멈췄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연습이 많이 필요해서 여러 번 해봐야 감이 오는 건데, 아까 소위실에서 너무 짧게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마음이 신뢰가 안 가요. 나중에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또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갖고 안 돼요, 저희. 아니, 그래서 지금이라도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는데,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면 질문 못 하시잖아. 그래서 어떻게 실습 조금 더 해보실래요? 소위실 가서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음 복습으로. 시간에. 지금 메뉴 위치 누르는 거 말씀드렸는데도 헷갈려서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거의 제가 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여유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환경 설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딴 분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막 설명을 했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가지고는 감이 안 오겠구나.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조금 요 화면 학습 자료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애니메이션도 넣고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환경 설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 2개 쓰는 부분과 관련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때는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 앞에 강사 모니터 화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내 모니터, 작업하는 모니터 화면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하는 거 보면서 내 화면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한 대만 거는, 모니터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온라인에서 컴퓨터 수업 하잖아요. 얘는 어때요? 요거는 제 화면,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고, 여러분들은 내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밖에 못 보죠. 근데 우리가 따라 하려면 화면 2개를 동시에 봐야 되죠. 그렇다면 이게 모니터 하나에 들어가 있다면 아이고, 예. 왼쪽을 보거나 오른쪽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노트북은 왼쪽에 오른쪽에 큰 모니터 하나 이렇게 듀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요 화면에 띄워놓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 저는 여기에 지금 뭐 줌이랑 파워포인트랑 뭐 이것저것 탐색기랑 잔뜩 겹쳐져 있어서 그래서 잠깐씩 버벅대는 게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마치 칠판처럼, 또 다른 모니터를 칠판처럼 보시면서 내 모니터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 화면에 작업을 하셔야 제대로 따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면 줌에서 모니터 하나로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 얼굴 여기 쭈루룩 나오고요. 공유한 화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도 제가 설명드리는 거 여러분들 그냥 보고 제 화면에 표시를 하시든가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됐기 때문에 모니터 하나여도 문제 없죠. 근데 듀얼 모니터일 경우는 이렇게 보이던 거를 창에 2개를 지금 겹쳐 놓은 것 뿐이에요. 얘는 따로 옆으로 빼도 되고, 화면 아까 공유. 모니터 2개처럼 따로 분리해도 되고, 겹쳐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의 창인데요. 요거를 조금 여기까지가 약간 이론적인 설명이었다면 약간 아날로그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책상 앞에서 뭐 노트에다가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누군가 이것 좀 옮겨 써 그러면서 책하고 여러 권을 줬어요. 이 책상에 노트도 100길 책도 펴놓고 다른 책들도 있다면 요 좁은 책상 하나로는 부족하죠. 그럴 때 책상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노트북 하나만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서 따라해야 되잖아요. 화면이 그러려면 안 보이는데 말씀을 하셔요? 제 화면이 안 보여요? 예. 공유 안 하셨. 공유가 안 됐나요? 예, 예, 예.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저는 혹시 공유 화면에 여러 사람 딴 분 공유하셨나요?
아니요, 공유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아까 다 끝났고. 아, 그래요? 어디서부터? 저는 지금 아니, 쇼일 때 나오는 게 보여서, 잠시만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쇼를 하고, 예, 일찍 알려주시죠. 혼자 떠들고 있었네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줌에서 공유를, 네, 모니터를 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네. 네네네. 네. 이렇게 교실 환경에서는 앞에 강사 모니터, 그다음에 내가 작업하는 모니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 조절을 해가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그 칠판에 해당하는 제 화면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 노트북 화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좁은 화면에서는 요거 제 화면만 보든가 아니면 여러분 화면만 보든가 두 개를 완벽하게 따로 놓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트북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그 여러분들이 보는 쇼 화면, 공유한 화면만 띄우는 이렇게 모니터 두 개 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싱글 모니터가 하나일 경우에는 이렇게 공유한 화면과 참가자들 화면을 그냥 화면 하나에 다 볼 수 있는 반면에 모니터가 두 개일 때는 이 창 하나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창으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얘를 옆으로 밀면 요거는 공유된 화면이니까 강사 모니터 화면이 되는 거고 요거는 내가 작업하는 뒤에 있는 거는 내가 작업하는 화면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분리된 화면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라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 노트에 쓰고 있어요. 그러려는데 뭔가를 베껴 써야 되니까 노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책도 많아요. 작은 책상 위에다 다 놓으려니까 글씨 쓰기도 힘들고 어렵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럴 경우에 이렇게 책상이 커지면 좋은 것처럼 우리도 노트북 하나로 작업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만약에 큰 모니터가 하나 더 있다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요거는 현재 보면 그 뉴스 신문에 나왔던 사무실 풍경을 가져온 건데요. 그렇게 대부분 요새는 다 사무실에서도 듀얼 모니터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아직 안 쓰셨다면 이 듀얼 모니터를 이 기회에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표시를 한 건데 보통 우리가 모니터 추가할 때 선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뭐냐면 전원 콘센트 아시죠? 요 전원 코드 꽂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충전기 전원이에요. 똑같이 생긴 거 꽂으면 되죠? 얘는 아시죠? USB 데이터하고 전원을 연결하는 거고 얘가 HDMI라고 해서 HDMI 포트는 보통 영상 혹은 음원을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요 들어갈 곳과 요 꽂을 곳이 모양이 같은 걸 찾으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C포트 우리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다 C포트로 전원 데이터, 영상, 음원 다 전송, 출력, 전달 다 돼요. 물론 노트북에 이런 HDMI를 대신한 C포트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니터 하나를 더 연결해서 쓰시고 싶다면 그 뒤에 모니터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옆에도 이렇게 생긴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노트북 옆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양 끝이 이렇게 되어 있는 양 끝이 똑같은 HDMI 케이블을 구매하시면 되고 만약에 노트북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모니터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한쪽은 C포트, 하나는 HDMI 포트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사셔야 그 구멍에 맞게 딱 꽂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케이블을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HDMI 케이블, 요거는 표준이에요.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점점 C포트로 케이블이나 장비가 작아지는 것처럼 HDMI가 이게 커서 모니터 뒤가 조금 작은 미니 HDMI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트북의 마이크로 HDMI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케이블을 사서 연결을 하셔야 제대로 되겠죠. 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을 양쪽 끝을 연결했잖아요. 보통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에 갔더니 2m짜리 3,000원, 5,000원짜리가 있는데 한 5,000원짜리 정도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하고 가까이 옆에 그 노트북 놓고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을 연결한 다음에는 두 개의 모니터를 활용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키보드에 보시면 윈도우 키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예,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P자를 한번 살짝 눌렀다 놓으시면 이렇게 옆에서 삐져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모니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모니터를 한쪽만 쓸 건지, 왼쪽만 쓸 건지, 오른쪽만 쓸 건지, 아니면 두 개를 쓰는데 두 개를 다 똑같은 그림으로 볼 건지, 아니면 두 개를 서로 다른 그림으로 확대해서 쓸 건지를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실습을 하신다면 화면이 달라야 되니까 다음번 아래 한글 수업 실습 때는 확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로 이렇게 모니터 두 개가 연결을 했을 때 여기에는 본체가 여기 모니터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케이블이 생략이 됐네요. 이렇게 처음엔 윈도우 이 화면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이유, 확장이라고 표시를 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이 윈도우 창을 이렇게 옮기면 나뉘어서 양쪽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림 책상이 넓어지는 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니터를 두 개를 쓰셔야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연결된 넓은 화면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득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듀얼 모드 확장을 하면 이렇게 제 화면 다음 시간에 할 그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래 한글로 작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 구매하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꽂는 곳 모양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줌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줌 운영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지금 저도 아까 그 소회의실 저희 김상곤 팀장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회의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간혹 원치 않았는데 주변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발표하는 사람은 이거 진행하느라고 그런 부분 일일이 체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 호스트 지정해서 같이 하시면 좋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여러 사람의 화면 공유 방금 말씀드렸고 보셨죠? 공유 옆에 호스트 되시는 분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거 설정 그것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거 몰라서 조금 또 헤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가능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시작 전이나 중간 휴식 시간에는 음악으로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유하면은 저는 지금 화면 모니터에 꽉 차게 공유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모니터에 꽉 차게 제 화면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줌 화면 안에 제 화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최대로 크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제 화면보다는 작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그 앱으로 창을 공유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는 그러면 아니까 괜찮은데 간혹 이렇게 메뉴 같은 게 글씨가 작게 공유를 하시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딴 사람이 알아보기 좋다. 그래서 공유하면은 가능한 한 글씨 크게 그리고 최대한 크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줌 접속은 교실에 입실하고 착석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어쩔 수 없이 이동하시면서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호스트일 경우에 움직이면서 참여하신 분 모니터를 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 거기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에티켓처럼 줌에 접속했을 때는 내가 여기가 교실이다 생각하고 집중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부득이 안 된다 그러면 화면이라도 잠깐 꺼놓고 이동하고 앉은 다음에 켜주시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약간 잔소리 비슷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주석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화면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듀얼 모니터 만드는 거 했는데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기억에도 좀 남으실 것 같으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면 받으려고는 했는데 질문 시간도 다 돼서 그냥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그리고 다음 시간 수업 시작 전에 조금 제가 일찍 올 테니까
들어올 테니까 그때 질문 주셔도 되고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딴 분들도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2가지 진행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문서 작성과 편집 관련해서 설정하는 거, 표 그림 다루는 거, 목차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사진 보시면 생각나는 말 있지 않으실까요? 기억나는 거. 어깨동무. 네? 어깨동무. 어깨동무. 네. 근데 우분투. 아프리카 아이들 그러면 또 잘 단어는 생각 안 나지만 뭔가 있죠. 우분투.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분투라는 말,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딴 데도 아니고 우리 방평협이라서 요게 10년 전에 신문 기사에 나왔었던 사진인데 혹시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친구 같이 가는 거. 네, 항상 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친구들이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운동회라고 손 잡고 같이 들어가 줘가지고 울었는데 벌써 이 젊은 친구가 20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우분투를 보면서 우리 방평업도 그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같이 가자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가실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경 선생님, 그 감사합니다. 공유 네, 잠깐 풀지 말고 앞으로 쭉 한번 해서 듀얼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듀얼. 아까 듀얼 듀얼 할 모니터요? 때, 왼쪽에 모니터 큰 거, 오른쪽에 노트북 했었던 거 있어요. 네, 앞으로 쭉 한번 쭉 가보세요. 아이고, 얘가 또 번호가, 네,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하십시오. 번호를 안 먹네요. 잠시만요. 혹시 공유가 풀렸을까요? 공유 아니요, 됐나요? 괜찮아요. 공유되고 보여요? 있어요. 듀얼 모드를 권장하는 이유가 지금 나왔고, 맨 마지막쯤에 요거 다음에, 얘 2개만 나온 거 있었어요. 아, 더 뒤, 아, 아까 아. 뒤에. 여기가 건너뛰질 못해서 지금. 하나씩. 요거, 요거. 지금 네, 요렇게 해서 얘가 움직였잖아요. 이건 네. 하나하나 작업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무슨 기능이 있나요? 얘가 제가 지금, 수작업을 했죠. 그쵸? 네, 왼쪽하고 잘라서 집어넣은 거죠? 원래는 진짜 바깥에서 보시면 모니터 2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그치. 쉽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움직이고 자르고 막 작업을 했죠. 맞아요. 이게 지금 그게 노력한 게 보여서 제가 그 다음 아이고, 다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커팅해갖고 넣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액션 넣으셨고, 그쵸? 네, 맞아요. 네네. 이런 스킬에서 이제 확실히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강의력에서 이런 스킬에서 차이가 나요. 이런 스킬에서 우리 왜 보니 아저씨가 저번에 우리한테 막 보여주면서 그 화면이 막 오른쪽 왼쪽 왔다 가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킬이 다른 건데 디테일하게 정말 잘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은 뭐 HDMI라든가 이런 거 다 일일이 따서 거기다 넣으신 거죠,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찾아서 있는 게 따서. 아니라 다 일일이 따서 넣으신 거죠. 네. 아이고, 너무 오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아이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육이 예전에 할 때도 그랬지만 모든 화면을 다 캡처를 해서 음, 보여줘야지 강의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음, 화면이 공유가 안 되거든요. 모니터 화면들이. 그래서 일일이 맞아요. 다 맞아요. 캡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안이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음, 맞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나름 파워포인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최민경 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니터 하나 쓰다가 2개 쓰면 되게 음, 편한데 2개 쓰다가 다시 하나 쓰면 답답해서 못 쓰거든요. 예, 맞아, 못해요. 맞아. 음, 그거 진짜 못 쓰거든요. 이제 음, 그런 게 있고, 저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모니터를 3대를 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모니터 3대를 놓고 쓰는데 지금 다른 사무실에 갔을 땐 2대를 놓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3대보다 2대도 나쁘진 않은데 음, 답답해요. 그것도 벌써 화면 쓰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이제 음, 하나는 도저히 못 쓰겠는 거야. 강의 나갈 때 그냥 모니터 하나 놓고 쓰는 거는 상관없죠. 그냥 빔 프로젝트 쓰니까. 근데 온라인 강의를 한다든지 내가 작업을 할 때는 음, 진짜 수업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니터 그치. 최소 2대는 가지고 있으시면 훨씬 음, 더 편하게 줌 온라인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실습을 하실 때
화면 띄워져 있는 거에서 내가 실습 화면을 같이 내가 모니터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음, 온라인 실습 수업도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음. 아주 좋은 강추예요.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뭐, 말씀하실 거 경기에서 말씀하신 거 없죠? 저 교육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아까 이제 우리 최민경 강사님이 이제 HDMI 케이블을 말씀하셨잖아요. 음, 근데 그 HDMI 케이블도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 버전이 있고 2.0 버전이 있고 그 버전이 있어서 음, 그 버전에 따라서 그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화면이 안 나오는 그런 오프라인 공간 강의하는 현장에서 그 안 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것도 좀 나중에 확인할 필요는 있다. 예,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거 줌을 하다가, 예, 지금은 제가 이게 지금 멈추지가 않았거든요, 한 번도. 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줌을 하다가, 저는 이 화면이 여기가 멈춘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예. 상대방에다 물어봤더니 상대방은 제가 얘기하는 게 들린다는 거예요. 얘기는 들리는데 화면은 멈춰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가? 예, 예, 예. 화면은 멈춰 있고 얘기는 들리고. 사람이 이 화면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딸 사람은 여기 화면이 멈췄어요. 예. 근데 끝나고 나서 그쪽에다 물어봤더니 내 소리는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보였대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인터넷 속도예요. 인터넷 속도. 네, 네, 아, 속도하고 속도요.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그래픽 지원하는 게 속도가 느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네, 개가 컴퓨터 다 사양과 충분해. 인터넷 사양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검사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은 사무실이에요. 제가 네. 지금 사무실인데, 사무실에서 할 땐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이긴 한데, 전에도 여기서 멈췄거든요? 근데 음, 오늘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연결하신 게 팀장님 그 줌 계정이에요? 네, 아니면 제 우리, 계정이에요. 그래요? 그게 네. 얼마짜리예요? 제가 기본 쓰는 거예요. 플러스, 제일 저렴한 거. 100명? 예, 예, 100명. 네, 그렇죠. 방평형 저도. 거가 지금 제가 300명 걸 산 거예요. 음, 근데 걔도 멈춰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저기 막 신호체계인 거죠, 그러면은. 신호체계일 가능성도, 1차 신호체계일 가능성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컴퓨터에서 그래픽 지원이, 아니, 띄워놨을 때 그래픽의 용량이 딸리면, 메모리가 딸리면, 네. 그게 이제 뿌려줘야 되는데, 줌이 지금 예전보다 많이 무거워졌어요. 아, 많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무거워졌다는 얘기는 이것저것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그런 성능 자체가, 네. 많은 그래픽 용량을 메모리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 음, 때문에 이제, 그 예전에 만약에 내가 그 586 컴퓨터를 썼다면, 지금은 네. AI 컴퓨터를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속도 차이. 그래서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시스템 음, 사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음, 내 사무실이나 내 집에서 쓰는 인터넷 아니면 와이파이 신호가 500메가짜리인지 아니면 1기가짜리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500만 이제, 거실에서는 잘 되는데 방에 들어가면 안 돼. 예, 음, 그런 경우 있거든요. 와이파이가. 방에 들어가면. 이런 경우에 연결했을 때는 전혀 신호가 안 먹혀가지고 끊긴다든지, 그런 음.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다 이제 그 본체 옆에서 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전에도 그렇고 제가 강의를 하거나 발표할 경우에 일부러 랜선 뽑아서 꽂아서 써요. 아, 와이파이는 끊길 수 와이파이로. 있으니까 랜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거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거 뭐 노트북에다 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안전하죠, 안만 해도. 그게 진짜 가장 어, 안정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중간에 허브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거는 뭐 8핀이라든가 이런 걸로 요즘에는 끼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 마이크로핀인가? 공유기에서 그 선을 그냥 거기다 뽑으면 되죠. 또 꽂아서 다시 노트북으로 와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